오늘 배울 차례는 연속 확률 분포예요. 연속 확률 분포. 자, 연속 확률 분포는 어디하고? 자, 기하학적 확률. 확률의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 시계가 있는데 시침이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데 계속 이게 그 간격이 띡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얘가 정확하게 3에 있을 확률 이런 것은 없다고 했어. 그쵸? 그러면 2에서 3 사이에 있을 확률은 전체 넓이분의 요 사건의 넓이. 그쵸?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었죠? 이것처럼 어떤 사건이 그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는 우리가 걔네들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는 예전에 이산확률 분포는 뭐가 됐습니까? 이러한 막대 그래프 모양이 됐었죠. 이 사건일 때, 이 사건일 때, 이 사건일 때, 이 사건일 때. 하지만 얘는 얘네들의 구간당 모두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얘가 어떠한 함수의 그래프, 연속 함수의 그래프가 되어진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그러니까 전체 사건이 0에서부터 만약에 10까지라고 한다면 뭐 1에서부터 3까지의 확률 구하라. 그러면은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여기서 여기까지의 넓이라는 얘기죠. 그치? 자, 그러면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가 이제 이게 확률이야. 그 사건, 그 구간에서의 확률입니다. 이라는 확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뭘로? 연속 확률 분포표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뭐 알파에서 시작했을까? 알파에서 A까지, A에서 B까지, B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있다면 얘네들의 확률이 이 1번이 여기에 확률일 거고 2번이 여기에 확률일 거고 3번이 여기에 확률이겠죠?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의 확률이 1이고 여기서 확률이 2고 여기서 확률이 3이니까 여기의 넓이는 뭘로 구해야 돼요? y는 fx, 즉 fx를 인테그럴 알파에서 어디까지? a까지. 이게 여기서의 넓이겠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의 넓이는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인테그럴 b에서 베타까지. 참고로 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체라고 한다면 이 넓이는 총 얼마야 돼? 1이어야 되죠. 그치? 이런 부분들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런 부분들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속 함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x에 대한 fx는 항상 양수였죠. 확률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이어야 되고요. 그 구간에서의 적분 값이 그때 확률이다. 됐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x는 a에서의 확률이 아니고 단지 x는 a에서의 함수값이다. fa라고 하는 것은 x는 a에서의 확률이 아니라 단지 x는 a에서의 함수값이다. 자, 임의 상수 c에 대하여 c에서 c까지 fx 당연히 없죠. 그때의 확률은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된 게 연속 확률 분포가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때에 뭐를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현 편차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뒤에 나오겠죠. 일단은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자, 근데 자 28번 한번 볼게요. 보통 대부분이 이게 직선이나 곡선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면 되는데요. 연속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이다. 보기 중에서 x의 확률 밀도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얘기했어요. fx가 1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거죠, 이거. 네, 마이너스 1에서 1이 여기 있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여기에 넓이가 얼마야 돼? 1이어야 돼. 근데 얘는 1이 될 수 있습니까? 2니까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2분의 3 x의 제곱 요거의 값이 1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보다시피 마이너스 1에서 1? 그럼 뭘 우리는 의심해 봐야지? 마이너스 1에서 1 그러면 우함수 기함수의 적분으로 봐야죠. 그래서 이거 제곱이니까 우함수. 뭐 어떻게? 0에서 1까지 2분의 3 x의 제곱의 2배.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적분했더니 얼마 됩니까?
2분의 1 x의 세제곱 되고요.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1이면 2분의 1에다 2배니까 1 맞네요. 얘는.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 x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마이너스 1, 1.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넓이는 맞죠? 1. 전체 넓이가 2니까 그게 반절이잖아. 디귿도 맞고. 니은 디귿.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29번 30번을 봅시다. 30번.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미터 함수가 다음과 같이 생겼을 때 자, 요것의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자, 0에서 1까지는 전부 다 양수가 있는 거니까 0에서 1까지는 AX를 따른다. 뭔지 모르겠는데 1 집어넣으면 이제 A겠죠, 얘가. 원점을 지나는 이론. 맞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면 다 0이고 2보다 커도 다 0이라고 했으니까 2 이상은 따질 필요도 없고 0보다 작은 것도 따질 필요가 없어. 자, 요놈의 X절편을 구해보면 Y는 A의 2-X Y 대신에 0 집어넣으면 X가 2가 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함수라는 얘기죠. 맞죠? 왜? Y가 0일 때 X의 값이 2잖아. 그러니까 X, 어차피 얘는 직선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X절편이 2라는 얘기니까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러한 놈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는 A 값을 구할 수 있죠? 왜? 여기서 여기까지의 전체 넓이가 1이어야 되니까 A는 얼마다? 1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맞죠? 여기가 2고 1이고 곱하기 2분의 1이야 넓이니까 A는 1이었구나. 자, 그러면 요거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절대값 x-1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x-1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양변에 1을 더하면 x는 2분의 3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여기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부르는 거예요. 2분의 1이 여기 있을 것이고 2분의 3이 여기 있을 것인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넓이 1에서 얘하고 얘의 넓이 빼면 되죠? 2분의 1일 때 여기는 얼마 됩니까? 2분의 1일 때 2분의 1 되죠? 1일 때 1이니까 y는 x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게 얘의 넓이인데 1번의 넓이인데 그게 두 개 있으니까 2 따라서 1-4분의 1이니까 답은 4분의 3 이게 확률 이때의 확률이 되겠죠. 별거 아니지? 자, 31번도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익숙치 않으니까. 자,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갖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미터 함수를 fx라고 한다. 함수 라지 fx는 라지 x가 x보다 클 때의 확률을 가지고 얘기를 한대요. 그때 확률을 가지고 fx가 라지 fx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렇지? 첫 번째, x1, x2가 더 크거나 같으면 라지 fx하고 라지 fx2는 이렇게 반대된다. 이게 뭡니까? 라지 fx의 함수가 무슨 함수? 감소 함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죠. 감소 함수다. 그 다음에 fx가 c이면 라지 fx의 2분의 1은 2분의 1이다. 이게 무슨 소리지? 자, fx가 c이면 라지 f의 2분의 1은 2분의 1이래. 그냥 일단 이렇게 알아둡시다. 어떤 fx가 상수가 나오면 상수함수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fx가 2x이면 y는 라지 fx 그래프는 선분이 된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것만을 고른 거네요. 그쵸?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함수다 이거. 자, 0에서 1 이하의 값을 갖는 연속 확률 x의 확률 벤트 합수가 fx라고 했을 때 이거의 값을 갖는 이거고 x가 라지 x보다 클 확률? 자, 만약 자, 이제 이렇게 따져볼게요. 여기서는 이런 조건만 나왔으니까 이렇게 따져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fx가 c다. fx가 c라면 c가 얼마여야 되죠? 여기선 0에서 1까지니까 c도 1이어야죠. y는 fx가 이렇게. 그치? 0에서 1까지 이하의 값을 확률 변수 가지니까.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x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분의 1이고 뭐 한 4분의 1좀 된다고 쳐. 4분의 1좀 된다고 쳐. 그러면 4분의 1이 되면 x가 4분의 1인 거죠. 그러면 4분의 1보다 이 x가 큰 것의 확률. 4분의 1보다 x가 큰 것의 확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이 넓이가 fx지. 맞습니까? 이 말뜻이 그때의 확률이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지 f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4분의 1일 때 이 넓이가 되는 거야. 이 넓이는 얼마나 되죠? 여기는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나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분의 1이면 2분의 1보다 큰 확률이 2분의 1이죠. 맞아요? 2분의 1. 그 다음에 만약에 4분의 3이면 4분의 1이 되죠. 그치? 4분의 3이면 4분의 1이 된단 말이야. 자, 2분의 1이면 2분의 1, 4분의 1이면 4분의 3, 4분의 3이면 4분의 1.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얘는 직선일까, 곡선일까? 자, 만약에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2분의 1일 때 2분의 1이고 얼마? 4분의 1일 때 4분의 3이어야 되고 4분의 3일 때 4분의 1이어야 돼. 그치? 그러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a 플러스 b가 2분의 1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1 a 플러스 b가 4분의 3을 만족해야 되고 4분의 3 a 플러스 b가 4분의 1을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로 b를 빼버리면 없어지고 이건 얼마? 4분의 1 a는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즉 a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럼 a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b가 4분의 1이니까 쏘리.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가 아까 2분의 1이었죠? 그럼 b는 1이네. 그럼 b가 1일 때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만족합니까?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직선. 1일 때 0되고 0일 때는 1되고. 그치? 이렇게 생긴 거야. 상수함수이면. 맞지? 그 다음 자 fx가 2x면 자 왜 2x라고 한 겁니까? 여기가 0에서 1이니까 1이고 2까지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맞죠? fx가 이거라면 그러면
자, 그러면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f의 2분의 1일 때 2분의 1이다. 2분의 1일 때 2분의 1이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맞는 거야. 일단 니은 맞았어요. 자, 요 놈도 한번 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2분의 1일 때 여기는 1이죠. 그러면 2분의 1일 때 얘보다 큰,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2분의 1일 때 여기의 넓이야. 아마 여기의 넓이는 이쯤 된다고 칩시다. 여기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전체 넓이는 1이니까 이쯤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일 때는 4분의 1일 때는 여기가 더 크죠? 더 위에 있겠지? 그 다음에 얼마? 얘가 4분의 3이면 더 작아졌죠, 넓이가. 이거 어차피 내려가는 것은 맞죠? 뭔지 모르지만 얘가 돼도. 그 다음에 거꾸로 요 직선이 여기가 이렇게 생긴 놈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된 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분의 1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되지만 얘가 1로 갔을 때 확률은 점점 줄어드는 것은 맞지. 이쪽에 x가 이쪽에 있을 때는 점점 컸고 x가 1로 갈수록 점점 클 확률이 줄어들잖아. 이렇게 됐든 이렇게 됐든 이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감소함수가 맞아요? fx는? 라지 f는 맞죠? 기억도 맞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EX이면 Y는 이거의 그래프가 선분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따져보면 이제 아까처럼 좀만 따져보면 되겠죠. 자, 2분의 1일 때 1이야. 1. 그러면 여기의 넓이란 말이에요. 여기의 넓이. 그치? 라지 fx는. 여기의 넓이는 얼마죠? 이 전체 넓이가 1인데 1에 몇 분의 몇? 하나, 둘, 셋, 넷.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일 때 1이라면 4분의 3. 여기야. 맞죠? 그 다음 2분의 1이면 2분의 1이 아니라 만약에 1이면 0이죠. 맞지? 0이면 1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두 점을 지나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이렇게. 그죠? 같은 경우는 직선입니까? 아닙니까? 선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맞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맞습니까? 세 점을 일직선으로 지날 수 없잖아. 따라서 기억니은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어떠한 정의를 주었을 때도 우리는 이런 부분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자, 이번에는 이제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 자, 평균은요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 거기서 여기까지 넓이인데 그때마다의 x가 껴있으면, x가 껴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확률 질량함수가 y는 fx인데, 자, 이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이죠. x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곱하기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는 여기서 a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들어가서 b까지 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x라는 것은 이 a에서 b까지의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x 값들 이거 곱하기, 얘네들이 다 뭡니까? 확률 변수들 아니야. 곱하기 그때의 각각의 구간들의 넓이들의 합인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얘가 이런 거죠. 확률 변수 여기가 x가 여기에 있는 것 값들이고 요 값들이고,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의 넓이들이 여기에 각각에 해당되는 확률 변수들이잖아요. 곱하고의 합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합이 평균이었잖아. 그러니까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x fx
dx면 얘를 우리 평균이라고 표시한다. 그러면 선생님 말대로 하면 인테그럴 a의 b의 x제곱 fx dx 그러면 제곱의 평균인 거죠.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x-m의 제곱 fx dx 그러면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얘기죠. 맞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얘기죠. 즉 이게 분산이라는 얘기죠. 그럼 분산은 다시 표현하자면 뭐에서 뭘 빼면 됩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 이거였잖아. 평균. 그쵸? 이것의 제곱을 빼도 분산이 된다. 이 얘기죠. 그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표현 편차는 분산 관담에 루트 씌우면 된다. 자, 이것은 연속 확률분법뿐만 아니라 이산 확률분법, 이항분법에서도 다 적용됐던 거죠. 만약에 x에 대한 각각의 평균을 우리가 2의 x, v의 x, 시그마 x라고 했을 때 각각의 이런 식으로 얼마를 곱해주고 더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평균은 그냥 곱해주고 더해주면 되고 분산은 더해주는 게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의 제곱의 분산, 그 다음에 얘의 절대값의 시그마. 이것은 계속 해왔던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2번. 32번. 자, 연속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요거라고 했을 때 요거래요. 자, 평균은 1이다. 그랬을 때 k 값을 구하라. 알겠죠?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인테그럴 0에서 k까지 평균이니까 x 곱하기 k제곱분의 2x dx 이것이 1이어야 된다고. 됐죠?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얼마 됩니까? 3분의 2 3k 제곱분의 2 x의 세제곱 0k 이렇게 되죠? 그래서 k를 집어넣었더니 3분의 2 k가 되네요. 빼기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고요. 이것이 1이어야 돼. 따라서 k는 얼마였다? 2분의 3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지? 아주 쉽죠? 자, 그 다음에 33. 다음 그림과 같을 때 x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p는 0에서 2분의 a까지 2분의 a까지기 2분의 b다. 이렇게 얘기를 이 힌트죠. 그랬을 때 x의 평균을 구하라. 2에서부터 a는 2 사이 4 2에서 4 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먼저 이 전체 넓이가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 이것이 1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a, b의 곱은 2야. 첫 번째 식이 a, b의 곱은 2예요. 자, 그 다음에 0에서 2분의 1 그래 2분의 1가 여기라고 쳐. 자, 2분의 a는 2를 넘지 못하죠. 왜? a가 2에서 4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커져봐야 4면 2까지밖에 못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은 여기밖에 못 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넓이가 이렇게 된대. 그럼 2분의 a 곱하기 높이 어떻게 됩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뭡니까? y는 2분의 b x 아니에요. 그죠?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울기가 2분의 b니까. 근데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4분의 ab 맞죠? 이게 높이야. 곱하기 2분의 1. 이 넓이가 2분의 b래. 그러면 b 지워지고 2 하나 지워지면 a제곱이 8 a는 2 루트 2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뿔만데 a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니까. 그죠? 그럼 b는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 그죠? 둘이 곱해서 이거.
자, 그러면 x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x의 평균. 그러면 우리는 x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눠야 돼? a가 2 루트 2고 여기서 함수가 변했잖아. 그쵸? 그럼 인테그럴 0에서 2까지 x, fx가 뭐야? b가 루트 2분이니까 2 루트 2분의 1 x 맞습니까? 플러스 인테그럴 2에서 2 루트 2까지 맞죠? x 그 다음에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죠. 이 함수는 여기가 b가 아까 루트 2분의 1이었어요. 두 점을 지나는 놈이죠. 두 점을 지나는 놈이야. 그러면 지금 2, 루트 2분의 1을 지나고 그 다음에 2 루트 2, 0을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가 얼마니? 아 이거 귀찮아 죽겠네. 자, 2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요거에서 요거 뺀 거. 루트 2분의 1 빼기 0. 이 기울기고 x 마이너스 2 루트 2 y. 이런 직선이죠? 그러면 이건 뭐 의미가 없고요. 루트 2 아래로 이거 2로 묶고 1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여기가 루트 2분의 1 x 마이너스 2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2 들어가면 2 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1 귀찮게 해놨냐 네 x 마이너스 2 루트 2 그럼 요 적분값 계산하고 요 적분값 계산해서 계산하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치? 유리화 해가지고 알겠죠? 요 계산하고 요 계산하면 그냥 넘어갈게요.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로 그려야 되겠다. 자 다음 34번 한번 해볼래요? 34번 그래서 힌트는 2차 함수이고 라고 하는 내용이 힌트입니다. 34번 33번보다 더 쉬울 거야.
봅시다. 자, 이차함수라고 했지? 이차함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0하고 a라는 해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가 1이어야 돼. 인테그럴 0에서 a까지. 그리고 요거를 최고차항은 모르죠? k라고 합시다. k의 x의 x-a 이렇게 생긴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얼마? k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akx kx의 제곱 마이너스 akx 요것이 1이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식이죠. 이것만으로 못 구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다 x를 한 번 더 곱한 거 0에서 a까지 kx의 세제곱 마이너스 akx의 제곱도 평균이 1이라고 했으니까 1이어야죠. 맞지? 자, 그럼 얘 적분하면 3분의 1 k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k x의 제곱 0a 이것이 1이어야 돼. 자, a 집어넣으면 3분의 k a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k a의 세제곱 그러면 얼마 되니?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k a 세제곱 이것이 1인 거죠? 그치? 첫 번째. 두 번째, 얘 적분하면 마찬가지로 4분의 k a의 뭐 a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k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2분의 k a의 4제곱. 이것도 1이죠? 아, 네. a 세제곱이니까 4제곱. 그쵸? 그러면 둘이 연립을 하면 된단 말이야.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고 6 없애면 12 없애면 2ka의 세제곱은 ka의 4제곱. 그러면 이거 다 없어지고 a가 2죠? 이렇게 나오죠. 됐지? 다음 자. 자, 이번에는 이제 정규분포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통계학자들이 조사를 해본 거야. 통계를 다 해봤더니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나 아니면 사회현상 같은 것들을 갖다가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이런 종 모양의 연속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를 갖게 되더라. 어떤 평균점이 여기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 모양의 어떠한 평균점. 그러니까 모든 분포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많이 가운데 분포되어 있고 점점 적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도 그래서 뭐 어떤 시험을 봤다. 그럼 평균 점수에 가까운 애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고 아주 잘하는 애들, 아주 못하는 애들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얘기를 나타냈어. 자, 이러한 놈을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당연히 연속확률 분포죠. 그렇죠? 연속확률 분포고 이러한 모양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계속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얘네들의 전체 넓이는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각각의 어떤 분산이나 아니면 평균에 따라서 평균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산에 따라서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 모양은 종 모양이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뭘 좀 보면 되냐면 이 함수를 외울 필요는 없죠. 그냥 이렇다라고만 알아두세요. 이렇다라고만. 자, 그러면 평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의 모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게 넓이가 1이라고 한다면 분산이 작아지면 이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분산이 작으면 녹색으로 그려볼게요. 분산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오히려. 왜? 넓이는 1로 일정해야 되니까.
분산이 크면 오히려 이렇게 생겼겠죠. 종 모양이긴 하지만. 맞습니까? 왜? 분산이라는 것은 분산이 작을수록 평균값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분산이 클수록 평균값하고 멀리 분포되어 있는 게 많다라는 의미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평균값에 움직이는 것은 얘가 여기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그려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얘기죠. 알죠? 자,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시키면 되더라라는 얘기야. 자, 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냥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n이라고 표현할 것이고요. 우리가 뭐 이항목분 b로 표현했었죠? 뭐 n, p 이렇게 썼지만 정규분포는 n, 시그마 제곱. 여기서 m은 그 정규분포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고요. 시그마 제곱이니까 얘는 분산이겠죠? 이러한 분포를 따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래프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놈에 대해서 한번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x는 m에 대하여 좌우 대칭인 이 축에 대하여 좌우 대칭인 그러한 곡선이며 x는 m일 때가 최대값을 갖는다. 맞죠? 그 다음에 x축을 정음선으로 한다. 그러니까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y는 fx의 그래프가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 된다. 그러니까 얘가 계속 나갈 건데 이 전체 넓이는 1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평균이 일정하다면 시그마가 마찬가지로 분산을 결정하는 거죠. 커지면 양쪽으로 퍼지는 이러한 놈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작을수록 오히려 뾰족하게 된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지? 분산이나 시그마는 같이 비례를 하니까 시그마가 만약에 일정하다고 한다면 m이 변한다면 평균이 변한다면 옆으로 평행이동할 뿐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양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왜 이런 부분들의 정규분포를 갖다가 얘기했는데 정규분포는 모든 어떠한 그 그룹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르겠죠. 모양이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들 학교 학생들이 뭐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쳐. 뭐 평균이 뭐 한 0, 어차피 100점 0에서 100 사이일 거 아니야. 그래서 평균이 뭐 50점이라고 칩시다. 그럼 50점을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칩시다. 뭐 100점까지밖에 없겠죠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형광등의 수명을 봅시다. 형광등의 수명이 한 뭐 몇만 시간 이렇대. 뭐 10,000시간 정도 된다고 치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수명이 10,000시간이면 평균이 만이죠. 그리고 걔네들의 분포가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수명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해놔야 물건으로 팔 수 있을 거 아니야. 누구는 어떤 것은 막 10시간 만에 그냥 형광등이 나가고 어떤 거는 10,000시간이 돼도 계속 있고 이러면은 제품 가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모양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마다 평균도 다르고 분산이나 표현 편차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에 어떤 중점을 두고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도 보면은 핸드폰 충전기와 꽂을 때의 그 모양이 전부 다 뭘 해놨습니까? 표준화를 시켜놨죠? 우리 이런 콘센트도 전부 다 돼지코 모양으로 표준화를 시켜놔서 어떤 제품이든 간에 꽂으면은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 통계학자들이 어떻게 하냐? 표준화를 시켜버립니다. 어떻게? 뭐를? 평균은 0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서 그 다음에 표준편차 즉 시그마는 1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얘네들의 분포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하나의 어떤 표준적인 획일화시켜버리면 이때에 대한 각각의 넓이 즉 이렇게 0으로 1로 표준화를 시켰을 때 어떤 구간에서의 넓이들을 이건 딱 이 모양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을 일은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얘네들을 표준화시키면 다 이 모양이 된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이 넓이들을 다 구해놨다는 거죠. 어디에? 통계학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재의 맨 뒤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바이블이 됐든 개념 원리가 됐든 정석이 됐든 맨 뒤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하는 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 표에 얘네들의 넓이가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넓이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 조사를 이미 해놨어. 그러면 조사해놓은 걸 가지고 우리는 구한 다음에 비교해서 이걸 가지고 이걸 보고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중요하게 그러면 이걸 다 외워라 그렇지는 않겠죠. 그 표가 엄청 많은데 옛날에 너희들 제곱근 배웠지만 제곱근표 외웁니까? 당연히 안 외우지. 그거 똑같아요. 얘도 표준화 시킨 다음에 표가 문제에 나올 거야. 그 표를 이용해서 이 각각의 확률들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자, 35번 한번 봅시다. 자,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p 12보다 적거나 같다의 확률과 26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이 같대요. 그랬을 때 m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무슨 소리냐. 자,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죠? 그럼 여기가 평균일 것이고. 근데 뭔지 모르지만 12보다 작거나 같다. 자, 12가 이런 데 있으면 곤란하죠. 왜? 12가 m보다 더 큰 데 있다면 12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은 이만큼이나 되는데 26이 여기 있을 건데 이거보다 큰 확률이 같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12는 분명히 이쪽에 있을 거고 26은 이쪽에 있을 거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12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 이 넓이와 26보다 크거나 같다 이 넓이가 같다면 뻔한 거 아니야? m은 어떤 겁니까? 이가 바고 얘에 대해서 좌우대칭이니까 얘와 A 중점이겠죠? 38의 반이니까 얼마? 19. 그쵸? 그래서 m의 값은 19였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지? 자, 다음 두 번째 36번도 한번 볼게요. 자, 뭔지 모르지만 정규분포가 10,3의 제곱을 따를 때 알았어. 여기가 10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확률이 최대가 되는 그럼 얘에서 얘의 차이가 6 차이 나네요. 6 차이 나는 게 최대. 그러면 자, 이 간격이 6일 때 이럴 때가 넓이가 제일 넓습니까? 아니죠. 그럼 이럴 때가 제일 넓습니까? 아니죠. 이럴 때가 제일 넓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와 여기에 얘와 얘의 중점 즉 t 플러스 6의 중점이 10일 때가 가장 넓이가 넓을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럼 t 값이 구해지네요. 2t는 얼마? 20에서 6 빼니까 14. 따라서 t는 7일 때가 제일 넓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죠? 다음 38번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어느 고등학교 ABC반의 수학 성적을 나타낸 정규분포 곡선이다. 근데 ABC반의 수학 성적의 평균을 각각 M1, M2, M3라고 하고요. 표준 편차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먼저 기억 M1하고 M2는 같고 자, A반, B반이야. A반, B반의 평균 같습니까? 네, 같네요. 그쵸? 그 다음에 시그마1. 시그마1은 A의 표준 편차야. 커, 작어. A의 표준 편차는 B보다 더 높지만 작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다. 기억 맞는 거죠. 다음 니은 M2와 M3 즉 B와 C의 평균은 M3가 더 크고 맞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의 분포는 같다. 보다시피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 맞네요. 디귿 M1하고 M2는 M2가 크고 벌써 틀렸죠. M1과 M2는 이미 같다고 했는데 틀렸고요. 리을 가장 성적이 고른 반은 C반입니까? 아니죠. 성적이 가장 고르다는 얘기는 평균값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A반이 되죠.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기억 니은 2번이 정답이죠. 됐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37번? 이건 뭐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되지. 자, C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1이래. 0.1. 뭐 0,0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치? 근데 C1보다 커놨다가 0.021밖에 안 되니까 C1이 이쯤 있겠죠. 그래야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만큼 보게. 이 전체가 1인데 C1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C2보다 작거나 같다가 0.84나 되니까 C2보다 큰 확률, 크거나 같은 확률은 0.16이죠. 그럼 얘보다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C2가 이쯤 있나 보네요. 그래야 C2보다 클 확률이 0.16이고 작을 확률이 0.84.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C3의 X밸런트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면 C3 마이너스 플러스 X 이 사이가 0.96이래요. 이 사이가 0.96. 그러면 사이를 뺀 1에서 0.96을 뺀 0.04가 양끝인 거죠. 그럼 그것의 반이 0.02가 한쪽 그겠지. 그럼 0.01보다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이게 0.02 정도 되니까 이게 C3 정도 되겠죠. 하지만 C2보다는 C3가 더 커야 돼. 왜냐면 0.16이니까 이쪽은. 그치? 뭐 이렇게 되잖아. 결과적으로 C2보다 C3가 더 큰 거고 C3보다 C1이 가장 큰 거죠. 답은 3번. 이렇게 따져보면 되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뭐, 이렇게 되고, 이걸 표현을, 그래, 알았어. 그래. 뭐, 그냥, 바로 볼게요. 뭔 소인지, 한번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요거를 따를 때 다음을 만족한대. 다음을 만족한다. 이걸 만족한다. A 대학의 B학과에 지원한 2,500명의 학생의 수능 평균은 360점이고 표현 편차는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360,10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쵸? A 대학의 B학과에 지원한 이 중에서 수능 성적이 380점 이상인 학생은 몇 명입니까? 380점 이상인 학생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한번 넣어봅시다. 평균 집어넣으면 P에 360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 37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3413이야. 얘는 쓸 일이 없죠. 왜? 380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P는 360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 375점까지의 확률은 0.433이다. 세 번째가 아마 쓸 거예요. 360보다 크거나 같고 X는 38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477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됐지? 자, 그러면 얘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360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2,500명 중 380점 이상인 학생 380점 여기 있겠지. 여기에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 360에서 380이 0.477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0.477이야. 이 넓이가. 맞죠? 그리고 이 반절 뚝 잘라서 이게 얼마예요? 0.5죠? 그건 끝났죠? 0.5에서 0.4772를 뺀 것이 여기에 확률인 거죠. 얼마? 0.0228 맞습니까? 뭐 얘를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라는 얘기예요? 2.28%가 380점 이상이라는 얘기죠. 뭐에? 몇 명에? 2,500명에. 얼마? 2,500 곱하기 100분의 100분의 만분의 228 이거죠? 쭉쭉쭉쭉 그 다음에 25, 100이니까 4 그쵸? 4, 5, 20 4, 7, 28 그쵸? 그래서 57명이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별거 아니지? 그쵸? 되게 어렵게 보였는데 문제에서 준 대로 그냥 하면 되잖아. 다음 자 40번 윤수야 이거 뭐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 얘기지? x는 2가 대칭인 대칭함수죠. 함수 방정식 할 때 윤수는 그거 안 배웠었나? 그런 식? 선생님이 분명히 주기함수와 대칭함수의 차이점은 f의 a 플러스 x는 f의 뭐 예를 들어서 a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f의 a 플러스 x는 f의 마이너스 a 플러스 x 자 얘처럼 요 안에 것을 더했을 때 x가 없어지는 것은 주기함수가 아니에요. x가 없어지면 2a 되죠? 둘이 더하면 그것의 반절이 대칭 추긴함수다. 반절이 대칭이니까 얘는 a가 대칭한 그렇죠? 얘가 그렇잖아. 둘이 더하면 x 없어지고 4잖아. 4의 반인 2가 대칭함수고. 그러면 선생님 말대로라면 fx는 f의 4-x 이것도 x는 2인 대칭함수네요. 그래. 알겠어? x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주기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 x를 앞에 넣죠. 많이. 이런 식으로. 얘는 x가 더하면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하고 얘는 x를 a만큼 평행이동해도 같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주기가 얼마겠니? 2a겠죠. 주기가 2a인 함수야. 예를 들어서 f의 x는 f의 x 플러스 4다라든가 f의 x는 f의 x 마이너스 4라든가 f의 x 마이너스 2는 f의 x 플러스 2라든가 얘 모두 주기가 4인 주기함수죠. x가 안 없어지고 평행이동을 4만큼 한거나 원래함수나 같다. 주기가 4 아니야. 평행이동을 마이너스 4만큼 하나 그대로나 같다. 주기가 4라는 얘기야. 평행이동을 x축으로 2만큼 하나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도 같아진다. 즉 주기가 4라는 얘기잖아. 알겠어? 차이점이.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상수가 껴있다. 이런 경우. 대신에 부호가 다릅니다. f의 2 플러스 x 플러스 f의 2 마이너스 x. 이거는 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이 4다. 이런 식으로 상수가 껴있고 얘네들의 지금 부호가 얘하고 얘하고는 달라. 얘는 점대칭 함수야. 얘는 축이죠. 축. x는 2라는 건 축이죠. 얘는 점대칭 함수. 무슨 점? 둘이 더하면 4죠. 그거의 반인 2, 요놈의 반 2, 2,2라는 점대칭 함수. 이런 게 다 볼 줄 알아야죠.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왜 문제가 뭔 뜻인지 모르면 뭐 당연히 문제도 못 풀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한다라는 얘기는 평균이 이렇게 생긴 평균 함수구나. 평균이 이구나라는 걸 준 거예요.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자 2를 기준으로 A를 뺐고요. 얘는 2에다가 B를 더했어. 근데 A가 더 작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2-A라고 하고요. 이쯤이 2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를 P1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1이라고 하고 여기 2라고 할게요. 그럼 1 플러스 2죠. 1 플러스 2. 맞죠? 자, 이번에는 뭘 하냐? 2 플러스 A. 자, 여기가 A가 이쯤 있을 거예요. 여기가 2 플러스 A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이 1번의 넓이나 여기의 넓이나 똑같죠. 여기나 여기나 넓이 똑같죠. 그러면 여기에서 2 플러스 B까지 여기. 이것이 P2래. 그러면 P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2였잖아. 2에서 1 뺀 거죠. 2 빼기 1이죠. 맞습니까? 이해돼? 2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겼잖아. 2가 여기서부터 여기였는데 여기에 넓이 1을 하고 여기도 1이니까 여기는 2에서 1 뺀. 그러면 2-b에서 2 플러스 b까지. 자, 2-b. 즉 어디에? 여기가 2-b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확률을 P1, P2로 나타내어라. 한마디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2배의 2야. 이것을 P1, P2로 나타내라. 그럼 어떻게 하면 2배의 2가 됩니까? 얘하고 얘를 뭐 해버리면? 더해버리면 2배의 2가 되죠? 얘는 없어지니까. 그치? 답은 뭡니까? P1 플러스 P2 1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처럼 이렇게 쉽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에는 뭐로 따져보냐면 전체 요거가 항상 반절자는 여기가 0.5, 2분의 1이라는 걸로 기준으로 방금처럼 영역 나눠서 표현해도 돼요. 2분의 1에서 뭐 여기 같은 게 나오는 경우는 2분의 1에서 2를 뺀 게 2분의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여기를 표현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 끝까지 나와 있는 경우 얘는 범위가 둘 다 딱딱 끊어져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나온 거고 계속 가는 게 얼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은 전체 반절이 2분의 1이니까 이런 것들 따져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41번 한번 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수능에 나오는 것은 이제 표준정규분포 이게 이제 표준화 시켜서 여기가 이제 나올 건데 이거는 이제 내일 하도록 하고 일단은 41번 내일 마찬가지로 녹화해서 올려놓을게요. 월요일날 올려놓을게. 41번 한번 해보세요. 확률 통계 중에서 통계 부분은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지역은 딱 봐도 어때? 말이 안 되죠? 확률인데 음수가 돼? 그치?
봅시다. 그래서 오늘 수업도 없는 거 와가지고. 아, 시험 이제 광덕이라. 아, 이제 광덕 진짜 짜증나. 이제 시험 끝났어요. 기말고사가. 방학 아니에요? 얘네? 방학도 진짜 늦고 7월 23일날 방학이에요. 자, 봅시다. 자, 이거로 정의한다. 보기에서 오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은 뭐 당연히 확률이라고 했는데 P 확률인데 유매실수값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K가 이거일 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얘 어떨 때가 최대가 되죠? FK가? 그때의 확률이니까 얘하고 더한 것의 반이 평균일 때죠. 그치? 그러면은 얘하고 더하면 2K-1을 반으로 할 때가 평균이라고. 그럼 넘기면 2M 플러스 1 이론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K-1이 M보다 클 때일 때 2분의 1보다 작은 값이 난다. 자, 당연한 얘기인 게 뭐냐면 M이 여기 있을 건데 K-1이 M보다 크다니까 얘가 K- 여기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K까지. 그래, 여기가 K라고 쳐. 여기서 여기까지 확률이 되는데 FK는 여기서 여기까지 2분의 1 아니야? 이게 전부 다가. 근데 여기는 요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2분의 1보다 작은 값을 간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대한 항상 이거 딱 그려놓고 따져보면 돼요. 여기까지 가도록 할게요.